바이러스와 악성 코드의 차이점, 악성 코드의 분류 영상에다가 베놈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이 갑자기 재생이 멈추거나 화면이 꺼지는데 해킹당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스마트폰 바이러스 관련 영상들이나 이런 데 좀 안내해 드린 내용들 좀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는 경우는 내가 그 인터넷에서 뭐 유료 앱이나 아니면은 뭐 버그 앱 같은 거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이 APK 파일 얘네가 뭐냐 하면 이 파일로 앱을 설치하는 앱 설치용 파일이거든요. 얘네를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폰에다가 집어넣고 스마트폰에서 이 앱 설치 파일을 직접 실행해서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그 앱을 켠 다음에 권한을 주면 뭐 데이터 권한이라기보다는 파일 접근 권한, 뭐 삭제 권한 이런 권한 같은 거 앱 설치하면 나오죠. 권한을 주면 이 APK 파일 그 앱 안에 숨겨놓은 악성 기능이 동작을 하면서 해킹 동작을 하고 바이러스 동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APK 파일이라는 앱 설치 파일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설치될 때 보통 한 번에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이 스마트폰에서 이 앱 설치 파일이 직접 설치될 때 한 번씩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이 그 보호막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앱 설치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네가 직접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네가 지금 하려는 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강행해버리고 허용을 해버리면은 이 문제가 있는 앱 설치 파일이 APK 파일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 파일은 물론 문제 없을 경우도 있긴 한데 누군가 해커가 여기다가 바이러스를 숨겨놨을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 악성 코드, 악성 앱 기능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앱 설치 파일로는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같은 메인 스토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악성 앱을 직접 설치하는 거 그것만 빼면은 해킹당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킹당할 문제 때문에 폰이 멈추거나 화면이 꺼지는 문제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만약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 버그 앱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악성 앱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악성 앱들은 플레이스토어나 뭐 다른 뭐 앱스토어에서 V3나 알약이나 아니면 카스퍼스키나 아니면 외국 백신들이나 이런 백신들로 찾아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들 중에서 저는 V3 모바일 시큐리티를 보통은 좀 추천하고 있는데 이런 V3 모바일 시큐리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악성 앱 때문에 폰이 갑자기 멈추거나 화면이 꺼지는 증상이 있었다면 악성 앱을 백신이 찾아서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백신을 이용해보면 좋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다시 돌아가 보자면 멈추거나 화면이 꺼지는 경우가 바이러스나 해킹 관련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영상이 있기도 해요. 이 메모리 저장장치라는 부분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스마트폰 구입하시다 보면은 램이 보통 다 들어가 있죠. 갤럭시 S22를 한번 볼까요? 나무위키에서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에는 보통 중앙 처리 장치하고 램이 보통 얘도 컴퓨터다 보니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는 8GB의 LPDDR5 SD 램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이거는 뭐 얼마나 증축해 놓느냐에 따라 문제긴 한데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 성능 내가 얼만큼 구입을 해서 넣어 놓느냐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긴 한데 저는 32GB의 메모리를 장착을 해놨거든요. 이 메모리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 메모리는 사실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
책상인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를 구입하시면은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실행하시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죠. 실행하면은 이 인터넷 창이 그 책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게임을 하나 켜면은 이 반 정도를 게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날씨 앱을 켰다 하면 날씨 앱은 이 남아있는 반 중에서 또 일정 부분 한 20%를 사용하고, 또 다른 게임을 또 켜게 되면은 그 다른 그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도 뭐 한 50% 사용하고, 또 인터넷 앱을 사용하면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뭐 20%, 50%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앱을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책상이 조금씩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이 되다가 만약에 내가 또 다른 게임 앱을 켰는데 이 게임 앱이 이 책상을 좀 많이 필요로 한다 하면은 켜져 있던 애플리케이션들이 펼쳐져 있는 책상 자리를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 켜놨던 게임 앱 이 차지해놨던 부분을 싹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뭐 인터넷 앱이나 아니면 다른 게임 앱이나 아니면은 뭐 날씨 앱이나 이런 것들이 켜져 있었던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새로 켜질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수 있는 만큼의 책상을 정리를 해줘요. 그런데 컴퓨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X자를 눌러서 끄잖아요. X자를 눌러서 게임을 하다가 X자를 눌러서 끄거나 게임 종료를 눌러서 끄죠. 그리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을 안 할 때는 다 꺼둡니다. 꺼두게 되면 이 X자를 눌러서 끌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차지를 해놨던 책상의 공간을 자동으로 그 빈 공간으로 반환을 해줘요. 반환을 해주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켜지면 이 빈 공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펼쳐놓고 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애플리케이션을 끄는 동작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켜서 사용을 하면은 이 안드로이드나 iOS 시스템이 제일 오래전에 켜서 책상을 차지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의 공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씩 자동으로. 그래서 새로 켜질 애플리케이션의 작업 공간을 확보해 주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새로 켜질 애플리케이션의 작업 공간 그만큼을 차지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전 애플리케이션들의 작업 공간을 정리할 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비우고 그리고 다시 작업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써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중간에 아무래도 뭐 시간이 조금씩 소모가 되게 돼요. 시간이 소모가 되거나 또 공간을 비우고 다시 쓰고 비우고 다시 쓰고 하는 중간에 스마트폰에 좀 느려지는 증상이 생기거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또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하거나 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했었던 애플리케이션들을 정리해서 공간 확보를 하고 하는 중간에 있어서 화면이 갑자기 멈추거나 꺼진 것처럼 보이거나 까만 화면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아무래도 컴퓨터다 보니까 오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운영이 돼도 오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좀 많이 좀 줄이거나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다시 시작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스마트폰 다시 시작. 보통 기종마다 좀 다른 경우 있긴 한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좀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다시 시작, 아니면은 파워 오프 전원 끄는 버튼 해가지고 전원을 끈 다음에 다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시거나 하면은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진 것처럼 리부팅이 되는 것처럼 메모리 공간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모리 정리해 주셔도 좋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경우,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이 멀티 버튼 있죠. 이 멀티 버튼이라고 하고 또 좀 다른 버튼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멀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전에 켜져 있었던 애플리케이션들 목록이 쭉 나옵니다. 얘네가 보통은 예전에 켜졌던 애플리케이션들의 순서를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 지금 메모리의 작업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멀티 버튼을 눌러보면 뭐 한 번에 정리하기 이런 버튼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로 정리를 해주면 메모리 부분이 일정 기간 반환이 되게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사용했었던 앱을 켤 때 바로 화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처음부터 다시 켜지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이 화면 위에다가 표시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그 사용했었던 상태 그대로 다시 켜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컴퓨터랑 비교를 해보자면 애플리케이션을 한 화면에 여러 개 많이 켜놓고 Alt 탭을 눌러가지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불러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 버튼으로 모두 정리를 해버리면, 멀티 버튼 눌러서 모두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정리해버리면 애플리케이션들이 싹 다 꺼진 것처럼 메모리가 확보가 되고, 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켜게 될 때 애플리케이션이 처음부터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좀 빠르게 사용하라고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끄지 않고 계속 추가로 켜서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의 속도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놈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